안녕하세요. 절대개념 저자 임태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절대개념 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절대개념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로 공부를 한다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중단원 문제,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그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뭐 앞에 부분에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기본 유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공식을 외웠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텝 2와 스텝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학교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스텝 3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렵지만 선생님 물론 스텝 3를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수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천천히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스텝 3도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 단원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어 놨다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 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단원 문제 1단원 다항식의 연산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단원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다항식의 연산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은 계산 실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산을 실수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곱셈 공식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곱셈 공식을 꼭 외우신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외우셔야 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외운다는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지 정말 나는 확실하게 외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우신 다음에 기본 문제를 풀으시면서 곱셈 공식을 익히셔야지 정말 여러분께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요. 필요한 개념이나 공식이 필요하면은 먼저 좀 제시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할게요.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세 다항식 ABC, 세 다항식 ABC가 일 때 요거의 값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뭐 직접 대입하진 않겠죠. 쉬운 학교에 우리가 내신 1번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리를 해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A 더하기 3B. 항상 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실수 조심하자. 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 자, 동류항 있나요? 그렇죠. 동류항이 뭐예요? 같은 차수, 같은 문자. 자, 그러면 동류항을 계산해 주니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대입해야겠죠.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3, 자, A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자, 개수가 플러스 1일 때는 가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3이나 마이너스 2B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C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가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B는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를 하셔야 한다고요. 실수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자, C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Y네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전개를 해볼게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전개를 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3Y의 제곱. 자, 그대로 쓰시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의 제곱. 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6X의 제곱.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XY다. 자, 요 식 어때요? 이제 동류항끼리 찾아서 여러분 식을 정리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정리된 식을 말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죠. 예, 하셨나요? 자, 얘를 정리를 하시면은요, 10x의 제곱 마이너스 13xy 더하기 2y의 제곱이 나옵니다. 어때요? 똑같이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계산하여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니까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세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구해라. 자, 다 전개하나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전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x의 세제곱의 개수니까, 자, 첫 번째 가로에서 보니까 2x의 제곱하고요, 2x의 제곱하고요, 두 번째 누구와 만났을 때 x의 세제곱이 되나요? 여러분, 이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 잠깐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수 법칙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뭐 지수를 또 수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만 알고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x의 m 곱하기 bx의 n 어때요? a하고 b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해서 어떻게 되나요? a, b, x의 m 더하기 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곱하기 3x의 4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자, 2하고 3하고 곱하니까 6이고요. x에 3하고 4하고 곱하나요? 아니죠? 더하죠? 그래서 7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2x의 제곱이니까 누구와 만나야 하나요? 누구와? 그렇죠. 여기에 있는 x와 만나야 하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x를 볼까요? 자, 3x는 누구와 만나야 하나요? 3x. 3x는 누구와 만나야지 세제곱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3x의 제곱과 만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뒤에 있는 가로에 x의 세제곱과 만났을 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2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9x의 세제곱, 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이다. 자, 우리가 구하는 x의 세제곱의 개수는 그래서 얼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두 번째 뭘 구하냐면 상수항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상수항은요. 숫자끼리 곱했을 때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랬을 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 b는 6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있네요. 곱셈 공식.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을요. 한번 우리가 문자로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으로 한번 써볼게요. 모양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모양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제곱 이렇게 모양으로 외웠을 때 개수가 있거나 아니면 부호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헷갈리지 않고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이 뭔가요? 그렇죠. 전개의 결과가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외우나요? 우리 구구단 왜 외워요? 그렇죠. 8, 9, 72, 8을 9번 더하면 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곱셈 공식도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를 2번 곱하면 되지만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왜? 속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어떻게 하죠? 2배에서 동그라미 세모 2배에서 모양으로 봐보세요.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세모 네모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아시겠죠? 자, 2배에서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모양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요 x의 제곱이고요. 세모가요 개수까지 써볼게요. 마이너스 3x입니다. 네모가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개를 해봅시다. 자,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의 제곱
그러면 자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x의 4제곱.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9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되셨나요? 네. 자 2배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2x.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4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동료항끼리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보니까 자 x의 4제곱은 그대로 x의 4제곱이고요. 세제곱을 찾으세요. 네, 마이너스 6x의 세제곱입니다. x의 제곱은 한 개가 아니군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5x의 제곱. 자 1차 플러스 12x. 자 상수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한테 뭘 물어봤어요? A값, B값을 찾아야겠죠. A는요 X의 제곱의 개수입니다. A는요 X의 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B는요 X의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B-A의 값, B-A는요 12 빼기 5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7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1차식의 4개를 전개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전개하면 어때요? 하나씩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전개를 할까요? 아니죠. 2개씩 전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전개한 2개를 다시 전개를 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그런데 막 2개를 전개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숫자의 합이 더해서 같아지는 것끼리 먼저 곱하면 우리가 2개씩 전개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찾으셨나요? 같아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쌤 예를 든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자, x-6하고요. x 플러스 3 순서를 바꿨었어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먼저 당겼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때요?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6하고요. 3하고 더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더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이요. 자, 어때요? 숫자 합이 같아졌죠? 이렇게 같아진 경우에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전개를 2개를 묶어서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어때요?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4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 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2개를 찾아서 곱하고 치환하여 그 다음 곱하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똑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해 볼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요. 자,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t-18, t 플러스 2. 자, 전개를 계속해서 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마이너스 18t니까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18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t는 우리가 치환한 식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식으로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식으로 자 x제곱 마이너스 3x로 t 대신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6이다. 자, 잠깐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세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전개하셨나요? 예, 전개를 하시면은요 어떤 숫자들이 나오냐면 자 x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8x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똑같이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들을 보니까요. 여기서 A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A는 얼마나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6이다. 자, B는 얼마나요? B는 마이너스 7이다. X의 제곱의 개수니까. 자, C는 얼마나요? 그렇죠. C는 48이다. D는 마이너스 36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A하고 자, B를 빼고요. C를 더하고 D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자, 마이너스 6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7. 자, 더하기 48 더 빼기 36. 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네. 13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래서 항상 계산은 여러분이 정지하시고 선생님이 하기 전에 해 보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이 돼야지 계산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니까 A-2, A 플러스 2 곱셈 공식이 떠오르시나요? 앞에 치 더하기 뒤에 치 선생님 항상 모양으로 외우시라 그랬는데요.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 빼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앞에 빼기 뒤에, 앞에 더하기 뒤에. 또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두 개를 계산해 볼까요? 요 두 개. 자, 어떻게 돼요? 앞에 치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어서 써볼게요. A 제곱 플러스 4, A 4제곱 플러스 16. 자, 또 보시나요? A 제곱 앞에 치 빼기 뒤에 치, 앞에 치 더하기 뒤에 치. 그래서 계속해서 쓰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16, A의 4제곱 더하기 16. 자,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네. A의 얼마가 되나요? A의 8 마이너스 16의 제곱이니까 256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번 보니까 x 더하기 y, xy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x 더하기 y, xy, x 빼기 y 이런 것들은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항상 곱셈 공식은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y제곱을요. 이렇게 써볼까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쓴 다음에 x 플러스 y는요. 바꿀 수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변형하면 8xy. 자,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x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8의 제곱이고요. 자, xy는 얼마나요? 2네요. 그래서 20입니다. 그래서 64 마이너스 20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답은 4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로 변형 공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변형 공식은요, 주어진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확실히 외우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지는 값은 x-x분의 1이 2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변형 공식을. 자, 1번은 자, 이런 모양이 있도록 변형을 해보고 싶어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x-x의 제곱분의 x-x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고 싶대요. 왜? 주어진 게 x-x분의 1이니까 지금 두 식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x의 제곱 있고요.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2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2 이렇게 해줘야지 두 식은 같아지겠죠. 자,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보니까 2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2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고요. 2번도 x 더하기 x분의 1을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어진 식은 x-x분의 1의 제곱이에요. 자,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 x제곱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분의 1. 그러면 같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마를 더해줘야 할까요? 그렇죠. 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x분의 1이 2라 그랬으니까 얼마나요? 그렇죠. 4 더하기 4. 그러면 8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다? 제곱의 값이 8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2다. 루트 8이겠죠. 그런데 2루트 2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확인을 하시냐면요.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은요. 뿔마 2루트입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 보니까 x가 1보다 크대요. x가 1보다 크면 음수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2루트 2라고 답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8번 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제곱. 뭔가를 써야겠죠. 어떤 걸 써야 할까요? 그렇죠. 변형 공식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 플러스 y하고 xy의 값이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변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말을 해보시죠. 네, x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다. 이렇게 아시겠죠? 술술술 나오도록 외우셔야 돼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니까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가 2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값이 얼마다? 20이다. 그러니까 8 마이너스 6xy가 20이래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xy의 값은 얼마일까요? 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y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인데 이제 더하는 값도 알고요. 곱하는 값도 압니다. 그럼 바꿀 수 있겠죠? 네.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제곱 얼마다? 마이너스 2xy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2니까 4 마이너스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곱셈공식 어떻게 외우라고요? 백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합니다. 인수분해,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시기 위해서도 곱셈공식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니까요. 대각선의 길이, 건널비, 직육면체하고는요. 곱셈공식하고는 관련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관련성이 많냐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직육면체를. 자, 직육면체를 선생님이 쫙 그려보니까 왜 관련성이 많냐면은 이렇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가로의 길을 A라고 하고요. B, C라고 잡는다면 대각선의 길이 중3 때 배웠습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셨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셨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근데 얼마래요? 루트 40이래요. 루트 42. 그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나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2구나. 자, 그 다음에 건널비는요, 있는 넓이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밑면이죠, 밑면. 자, 밑면 어떻게 되나요? AB의 면이 몇 개 있나요? 2개 있습니다. 자, 옆면 BC 면이 몇 개 있나요? 2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죠? AC, CA 면이 몇 개 있나요? 2개 있습니다. 이게 건널비예요. 건널비가 얼마라고요? 56입니다. 물론 우리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하기 위해서 2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공식에는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새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요. 새 모서리의 길이. 자, 새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새 모서리의 길이는 뭘 말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구하랍니다. 자, 어때요? 곱셈 공식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곱셈 공식이 들어있다니까요. 직육면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기억하시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네모 제곱 2배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AB 2BC 2C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자, 2로 묶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겠네요. 우리 아까 안 나누기 잘했네요. 왜? 이거 값이 얼마라고요? 56이라고요. 자, A제곱 B제곱 얼마라고요? 예, 40이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네, 98이 되겠습니다. 98. 되겠죠? 그러면 98인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뿔마 루트 98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A나 B나 C는 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루트 9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98 여러분 고쳐보셔야죠. 고치면 얼마 나오나요? 루트 98 고치면은 얼마? 예, 7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7루트 2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니까 다항식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목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우리가 수의 나눗셈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의 나눗셈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직접 나눗셈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단원에서는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눗셈의 식을 검산식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나누는 방법은 자, 나누는 수를 먼저 여기다 써야겠죠?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다. 자, 뭘로 나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여러분, 나누는 방법은요. 최고창의 개수를 계속해서 없애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가끔 혼동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반드시 뺄셈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뺄셈인데 뭐 더해서 계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뺄셈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곱했을 때 2x의 세제곱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 2x. 자, 2x를 곱하니까 얼마 되나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빼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로 되나요? 얼마? 마이너스 7x의 제곱.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계산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여기는 플러스 8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야 한다고요? 빼야 한다고. 아시겠죠? 자, 최고창 마이너스 7x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하나요? 어떤 걸 곱해야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 줬을 때, 자,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14x, 자,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의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x.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부호도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3. 자, 이제 놓고 보니까 나머지 다 구했네요. 그래서 목을 QX다. 목은 2x-7이네요. 자, 나머지를 RX다. R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3이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각각의 Q의 사이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Q의 사이값은 8 빼기 7이니까 1이다. 자, 그 다음에 R의 2의 값을 구해야겠네요. R의 2의 값. R의 2의 값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23이니까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Q의 4 더하기 R의 2는 얼마다? 1 더하기 11이어서 12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스텝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